거짓말 알아채는 방법, 눈이나 입을 가리는지 봅니다. 저 맨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입술 자주 깨무는지 보기. 나 이거 습관인데. 콧구멍이 커지는지 보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미세하게 콧구멍을 벌렁거리기도 한다. 저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착한 거짓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얀 거짓말. 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본인만 위하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모두를 위한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상대방한테 빡대 가리시네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가식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예의라고 하죠. 꾀병도 사실은 착한 거짓말에 포함될 수 있다. 내가 학교에 안 가는 게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일 수도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억지로 학교 가다가 문제가 골마서 터진다? 더 걷잡을 수 없이 사회적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 도끼는 내가 알아서 빼줘야 된다는 점. 자기의 컨디션을 자기가 알아서 파악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꾀병은 하얀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꾀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꾀병 부리는 법. 여러분들 꾀병 부리고 싶었는데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꾀병 부리다가 이제 걸린 적 꽤 있을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 나 몸이 아픈 것 같아. 학교 가기 싫어서. 엄마가 단박에 아르차리고 등짝 스매싱 날리면서 빨리 가! 아, 늦어! 늦는다니까! 빨리 가! 해서 가는 경우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끝까지 안 간다? 그럼 엄마랑 한판 뜨자는 얘기야. 절대 못 이겨. 너희는 엄마 절대 못 이겨. 거기서 한판 뜨자가 되면 안 돼. 속여야 돼. 뭐 예를 들어 쓰나미가 몰려와. 그거를 복싱해서 이기려고 그래? 그건 미친놈이야. 엄마를 어떻게 이겨? 피해야 된단 말이야. 진짜 내가 진짜 아픈 거를 연기를 완벽하게 하고 어필을 잘했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 내가 가겠다고 해도 말려. 아, 나 아픈 거 같아. 아, 뭔 소리야, 가! 아, 나 진짜 아픈 거 같다고 막 이러면은 끝난 거야, 이미. 내가 진짜로 아플 수도 있어, 심지어. 근데 어필을 잘 못해. 솔직히 말했는데 꾀병같이 말했어. 그럼 억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꾀병 부리는 법을 배워놔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착한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이고. 내가 이 정도 아픈데 7 정도로 아픈 걸로 티를 내야 된다는 거야. 확실하게 가야 된다는 거야. 애매하게 이 정도 아픈데 아, 오늘 갔다가 좀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좀 어필을 하는 거지. 어필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난 이 정도까지 아프지 않은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닐까? 엄마를 속이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는 꾀병을 확실히 부려줄 때는 부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점. 탈진할 때까지 울고불고 소리 지르면서 안 간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진짜로 아파져요. 꾀병이 아니고 진짜로 아파져. 몸 탈진할 때까지 울면 몸이 아플 거 아니야. 그럼 당당하게 쉬어도 돼요. 그럼 본인이 본인을 아프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쉴 권리를 쟁취한 거죠. 찐병이 되는 거죠. 아픈 척하고 학교 안 가는 방법. 소영이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이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소영이도 이걸 배워야 돼. 소영아, 이거 보고 배워라. 넌 거짓말을 너무 못한다. 너 어떻게 살래 앞으로? 자, 오늘 학교에 가기 싫다면, 전날 숙제를 다 못했다면, 오늘 싫어하는 체육 수업이 있다면, 아니면 그냥 가기 귀찮다면, 짧은 휴일이 지난 뒤 학교에 가기 싫다면, 그렇다면 아픈 척으로 해서 학교를 빠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라 이거예요. 전날 아픈 척을 하자. 당일날 하면 설득력이 없어. 전날 약간 떡밥을 뿌려놔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침에 회수해야죠. 전날 떡밥을 안 뿌렸는데 다음날 회수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구가 맞아 안 맞아? 어저께까지 막 쌩쌩하게 컴퓨터 막 7시간 8시간 이러고 놀고 있는데 다음날 아프다고 하면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말이야. 등짝 스매칭밖에 더 맞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컴퓨터 줄여라는 소리나 듣지. 그쵸? 학교는 학교대로 가고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시간 줄어들어. 좋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부터 공작을 해놓자. 이건 빌드업은 항상 중요한 겁니다. 전날 조금 아픈 것 같다고 슬슬 신호를 보내자. 저의 경우에는 미리 할 필요도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시상식 같은 거 보면 전반기 때 아무리 메시급 활약을 펼치더라도 하반기 되면은 가물가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아픈 척을 하더라도 아침부터 할 필요가 없어. 막 철저하게 무슨 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이렇게 뭐 대작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 이상 아침부터 빌드업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저녁 먹고 놀 거 다 놀고 9시쯤부터 어필을 하세요. 9시쯤부터 식은땀을 조금 흘리기 시작하면 좋을 거예요. 식은땀 같은 거는 뭐 물 묻히고 안 닦아낸 다음에 조금 오래 냅두면 체온하고 맞물리면서 물이 적절하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식은땀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 다음날 아파서 학교에 가기 싫다면 엄마 아빠에게 그 전날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자. 그렇다고 너무 일찍 말하지 말자. 여기 있네 이미? 나 이거 안 봤거든요? 이 사람도 꽤 내공이 있네?
배탈처럼 어떤 질병은 밤사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요런 관점도 중요해. 요런 관점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침부터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이제 막 괜찮아 뭐 혹은 점심부터 아프다고 해. 해가지고 막 간호를 해줘. 좀 누워있어. 나는 나대로 못 쉬어. 그쵸? 아픈 척하느라. 원래 쉬어야 되는데 다음날 쉬더라도 똔똔이야.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막 쉬는데 계속 엄마가 괜찮아 중간에 한 시간마다 물어볼 거예요. 근데 계속 괜찮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데 웬만한 병이면 이때쯤이면 나아야 돼. 안 그러면은 진짜 더 과격한 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기력 돼요? 독감 연기 가능해? 못해. 독감 연기를 어떻게 해. 기침부터 바디감이 다른데 약간 아파 막 뭔지 모르겠는데 아파 소화가 안 되고 막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 이 정도야. 이거를 다음날까지 한다고? 그 뇌절이야. 엄마는 안 아파봤니? 대충 이 정도면 낫는다는 걸 알아. 시간이 지나면. 아파도 한 2배는 더 아파봤어. 엄마가 나보다 훨씬 오래 살았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면은 요런 점이 있다는 점. 이분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설득력이 있고요. 저녁 식사. 정확하게 맞췄어. 저는 이제 9시를 왜 주장했냐면은 극효율파. 밥 먹고 TV 보고 놀 거 다 놀자 이거야. 그리고 9시부터 좀 포기하고 두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라고 보는 거지. 근데 6시 반부터 하면은 만화도 못 봐. 이때 쇼프로도 못 봐. 밥 먹고 나서 막 노닥거리면서 뭐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하는데 못해. 아프다는데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먹어. 침대에 누워있어야지. 저는 그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6시 반은 연기력이 좀 약한 사람은 6시 반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논리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감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은 9시부터 가세요. 이세환님 꾀병 부리면서 학교 안 간 적 있나요? 연기 개 못함 이세환은. 맨날 걸려가지고 혼남. 나 진짜 아프단 말이야. 문쾅. 나 진짜 아파. 나 진짜 아프다고. 나 오늘 진짜 아파. 막 계속 이래요. 근데 엄마가 딱 내보낸 다음에 문 쾅 닫아. 5분 뒤에 딱 보잖아요. 없어. 어디 열면 학교가 있어. 자, 그래서 요거 확실히 잘 정해드렸죠. 그리고 바이러스 등 전에 어떤 균 등으로 인해 걸린 질병 등이 있다면 이러한 증상이 또 번진 것 같다고 말하자. 재발했다고 이제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많이 안 걸려본 거를 하는 것도 이제 메리트가 있어요. 장단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걸렸던 거라면은 쉽게 이제 연상을 하고 감정적으로 뭔가 공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장점이 돼. 단점은 디테일을 알기 때문에 디테일 연기하기 쉽지가 않아. 근데 상대방이 안 걸린 걸 이제 말을 하면은 몰라. 상대방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렇기 때문에 심증적으로 꾀병 같은데?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러나 2번씩이나 같은 바이러스에 걸릴 수는 없다. 따라서 비슷한 질병을 가진 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그들로부터 옮은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를 한번 만나야 돼요. 이거를 언제? 전전날쯤에. 토요일날 친구 만나고 일요일날에 저녁 먹고 이제 슬슬 말하는 거죠. 몸이 좀 으슬으슬 안 좋구만 한데 왜 그러지 나도 모르겠네. 처음에 나도 모르겠네라고 하죠. 나도 모르겠어. 으슬으슬. 근데 엄마가 이제 알아채면은 좋은 거고 못 알아챈다? 그럼 슬쩍 흘려.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헛다리를 짚어야겠죠. 먹었던 아이스크림 때문인가? 가족들이 뭐라 그래? 야, 다 같이 먹었는데 왜 그래? 그런가? 그게 아닌가? 근데 저번에 친구가 기침하던데. 기침했어? 그것 때문인가? 이러면 이제 한번 헛발질하고 한번 바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해를 좀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전날이야. 이걸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들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전날부터 이거를 빌드업해서 이 미친놈이 다음날 쉬고 싶어서 이런다? 절대 여기까지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전전날 친구 만나고 전날 저녁 먹고 9시부터 슬슬슬 해주면은 이거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뺨을 때리자. 아프기 시작하거나 감기에 걸린 것 같다면 뺨이 빨개진다. 부모님께서 보시지 않을 때는 반복해서 뺨을 때리자. 하지만 과도함은 금물이다. 지금은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면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을 써도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지워질 수도 있다.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까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좀 서양 감성인 것 같아. 우리나라 교육 과정상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을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이게 왜 있어 집에. 그리고 제 얼굴은 왜 불구스름해지고 이 연관관계를 유치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을 사용하는 게 뭐 어디 숨어서 뭔가 집안 공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식은땀 만들기 이런 거는 물은 언제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을 안 받는데 이거 페이스 페인팅 이러고 있으면 너무 허점이 난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을 쓰면 어때요? 냄새가 나. 냄새가. 물감 냄새 안 나겠어요? 근데 갑자기 집이 편하게 있는데 애가 뭐 메이크업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상한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굉장히 리스크 있는 행동이에요. 이거 약간 덜렁대듯이 행동하자. 더 아프거나 지친 것처럼 보인다.
이건 되게 쉽게 말했는데 되게 어려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지금 덜렁대잖아요. 더 덜렁댈 수 있어요? 이미 한계까지 덜렁대고 있잖아. 그리고 엄마들은 꼭 이마꼬꼬로 체온 확인하기 때문에 페이스 페인팅 들킬 수 근데 화기애애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래요. 되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 처음 봐. 이마 뽀뽀로 뭘 확인해. 완전 애기로 생각한 거 아니야? 애기 때? 사랑을 많이 받았네. 다들 하는 거 아니었어? 자, 다음 원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 사람 진짜 잘한다. 한 번씩 눈 열심히 비벼봤을 걸. 그때 이제 그 눈병 걸린 애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죠? 그리고 막 일부러 안경 쓰고 싶어가지고 밤에 막 책 읽고 막 하면서 눈 혹사시켜가지고 시력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안경 쓴 애들도 있었어요. 안경 쓰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안경이 멋있었거든. 그래서 한국에 안경 인구가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안경 인구가 많은 이유. 일부러 혹사해 눈을 안경 쓰고 싶어서. 옛날에 제 세대 때 약간 유행이었어요. 그때는 안경 안 쓴 사람이 많아서 그랬을 거야.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이 뭔가 지성미가 있었어. 액세서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기한처럼 생눈으로 해를 봐. 생눈이라는 게 웃기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미제 사건 같은 거 보면은 왜 못 잡아?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그 사람의 심리가 파악이 되면서 행적 같은 것도 조사하는 것도 좀 좁혀가면서 해가지고 맞네 하면서 이게 뭔가 스토리가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 이러면서 일부러 자기가 약간 뒤섞는 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원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꾀병 티가 난다는 거는 본인이 학교 가기 싫다는 어떤 목적이 모든 정황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의심을 확실하게 받는 거거든요. 얘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들은 뭐라고 합니까? 얘가 약간 조금이라도 어설프면 드는 생각 뭐야? 꾀병 부리나? 왜냐면 학교 가기 싫은 건 다 알아. 그러면 꾀병 부리는데 증거를 머릿속에 뚜룩 생각나는데 이러는 거지. 이상하다. 아플 만한 행동을 안 했는데? 이상하다. TV 막 보면서 실컷 웃고 쌩쌩하고 막 기운차게 자기 누나랑 막 복싱하고 막 이랬는데? 뭐가 아프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놀 거 다 놀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6시 반 이후에 아프다고 말하면 무조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멈춰야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사전에도 이런 행동을 무조건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놀 건 놀아야지. 가성비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학교를 안 가는 건데. 하지만 이거를 중간중간에 껴넣어줘서 혼란스럽게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딱 의심이 들 정도까지만 해. 근데 그 이상 확실시 되게 하지 마. 의심이 되게까지 하는 거는 사실 의심 안 받으면 좋지. 근데 아까 뭐랬습니까? 의심을 받을 때까지만 하라는 거는. 나도 놀아야 되니까. 나도 놀아야 되니까 그 미묘한 경계까지는 조금은 리스키하지만 하라는 거죠. 의심을 즐기는 게 아니고 나도 놀아야 되니까. 주말에 놀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활동을 포기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면 싫어하는 것 역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저녁 식사 때 다 끝내지 말자. 왜 안 먹냐고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면 그때 배가 아프다고 말하자. 방에 간식을 숨겨두고 밥을 다 먹지 말자. 간식. 아니 더 철저하네. 왜 이렇게 철저하지? 아니 어떻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배 좀 고파야지.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나랑 좀 약간 갈린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완벽한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완벽한 거? 좀 미리 하는 것도 그렇고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도 그렇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완벽하지 않는 법인데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방에 간식을 숨겨두고 그럼 처먹으려고 숨겨놓은 거잖아. 처먹은 거 걸리면 어떡할 건데. 이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당신이 아파서 밥을 잘 못 먹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거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를 점심쯤에 한번 해줘요. 그냥 이거 인지만 시켜주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한 3분의 2까지만 먹어. 그러니까 남긴다는 것만 보여줘. 그럼 사실 먹을 만큼 먹었지만 남겨? 왜 이걸 남기지? 항상 안 남겼는데? 없어서 못 먹었는데? 누나 거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동생 거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의아하게 생각하고 머릿속에 각인만 시켜놓으면 돼. 근데 이거 막 입맛이 없네 이러면 안 돼.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먹으려고 딱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엄마가 퍼즐을 맞춰야지. 왜 내가 퍼즐을 딱 이거는 여기다 끼우는 거예요 알려줘. 그냥 난잡하게 애매모호하게 널려놓고 박수를 치는 건 엄마여야 돼. 왜 내가 박수 치려고 그러냐고. 친구들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나가는 것을 취소한다. 그치. 이거야말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죠. 오늘 놀고 싶다고 해도 1시간 노는 거 포기하고 2시간 노는 거야. 가족들과의 시간을 함께하지 않고 좋아하는 TV쇼도 보지 않는다. 이게 다 뭐냐면은 결국은 엄마 뇌에 각인을 시켜준 거야. 오늘따라 조금 이상한데? 이상한데도 아니야. 뭐지? 이러면 성공이야. 보다가 그냥 들어가. 한 30분 보다가 들어가.
30분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이악 물고 안 볼 필요도 없다는 거야. 숙제를 시작했지만 다 끝내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자. 이렇게 하면 가짜로 아파서 학교에 가기 싫다는 사실이 탄로나지 않는다. 즉 다음날 집에 있을 수 있다. 보통 밤에 숙제를 한다면은 시작하되 주기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즉 너무 몸이 아파 숙제를 잘 하지 못하겠다는 인상을 주자. 보통 숙제를 제때 하는 편이라면 그렇게 학교에 가려고 노력했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고 아파서 더는 못하겠다고 말하자. 숙제를 다 못 끝내면 부모님이 봤을 때 학교에 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 또 생기는 셈이다. 특히 점수에 신경 많이 쓰는 부모님이라면 효과가 좋다. 이거는 근데 나는 감성이 여기서 또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건 서양 감성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숙제를 해라고 하는 쪽이에요. 숙제를 해야 숙제도 다 했으니까 진짜 가고 싶은 건 저 녀석일 텐데 를 해야죠. 숙제를 안 했다? 숙제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구만. 바로 연상돼. 숙제를 완벽하게 끝내놔야 돼. 그리고 부모님, 엄마가 이제 이 사실을 알면 돼. 그럼 끝이야. 그럼 알아서 퍼즐은 누가 맞춘다고? 엄마가 맞춘다. 엄마가. 이거는 심증적으로나 정황상으로 봐도 아픈 거 맞아요. 잠자리에 일찍 들자. 특히 평소 부모님이 허락하는 것보다 잠자리에 늦게 드는 편이라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당신을 보고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를 닦지 말자. 왜? 입냄새를 풍겨서 진짜 역병에 걸린 것처럼 하는 건가? 이를 안 닦으면 부모님이 이를 닦고 자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몸이 안 좋다고 말할 대화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행동하며 심지어 짜증을 부리거나 빨리 자러 가고 싶다는 모습을 보이자. 근데 이거는 자꾸 서양 감성인 것 같아. 이 동양 감성, 특히 K 감성은 짜증을 부린다? 더 큰 짜증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를 자극하면 안 돼. 근데 이거는 K 엄마들을 자극하는 길이야. 학교를 안 가고 결석을 하는 거는 민관이 협력을 해야 돼요. 엄마와 내가 협력을 해야 되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야. 절대 척지려고 하지 마. 결국 전화는 엄마가 해줘야 돼. 알았어요? 근데 서양은 이렇게 짜증을 내도 받아주는 분위기인가 봐. 우리 때나 이렇게 하면 먹혔지. 요즘 애들 이 모양으로 난리 떨면 부모 한 분 반찬내고 다음날 병원 끌고 간다. 그냥 성실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하면 병원 안 갈 정도가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좀 안 가니까.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자. 나 이것도 별론 것 같아. 나는 그냥 잘 거 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말하는 거야.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프다고 하고 학교를 쉬어. 근데 이제 엄마가 만약에 뭐 맞벌이가 아니고 그냥 집에 계셔. 그럼 내가 아파서 학교를 안 갔어. 오히려 이제 나는 이제 연기를 계속 강요당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무슨 의미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얻은 휴식이 휴식이냐. 정확하게 10시 반에서 11시쯤부터 컨디션이 좋아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 가기가 애매해요. 그럼 그때부터 컴퓨터 하세요. 오후에 가라고 하면은 진짜 그건 너무한 거야. 모르겠어. 나도 다른 집안을 못 봤잖아. 제가 아는 사람 입장에 같은 경우는 한 10시쯤부터 활동을 재개하면 그래 그냥 뭐 컨디션도 안 좋고 할 테니까 회복하는 기간으로 써. 너 억지로 또 학교 가면 또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괜찮아졌으니까 일단 다행. 남은 시간은 내일 학교 가기 위해 몸 만드는 시간. 그래서 그냥 내가 놔줘요. 오후에 다시 가라는 말은 엄마가 아마 감정적으로 서운하거나 오후에 뭐 중요한 수업이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겠죠. 배탈이 났다고 말할 예정이라면 방금 토했다고 하고 말하자. 가짜 눈물은 더 아픈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감기나 목감기를 연기할 예정이라면 기침을 몇 번 하거나 크게 가래를 킁킁거리며 목을 푸는 척하자. 자, 그리고 밤을 샌다. 이 사람은 실속이 없는 스타일 같아. 지금 쭉 보니까. 아니 학교 가는 게 더 재밌어. 이 정도면. 학교 가서 친구랑 노는 게 낫지. 그쵸? 이렇게 하면 다음날 피곤해가지고 잠자야 돼. 잠자는데 다 써야 돼. 학교 안 간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가기 싫은 거는 거의 이런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결석이야. 내일 발표가 있어. 내일 중요한 뭐가 있어. 체육대회가 있어. 뭐가 있어. 약간 그 특정.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침에 더 아픈 척을 하자. 구토를 하는 척 하자. 화장실에 흔적을 남겨. 옷을 겨우 입는다. 천천히 옷을 입되 지나치게 느리게는 안 된다. 셔츠의 단추를 몇 개 건너뛰고 머리를 제대로 빗지 말고 신발끈을 제대로 매지 않거나 아예 매지 않는다. 축 늘어진 눈을 한다. 슬픈 생각을 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거나 슬픈 눈을 하자. 세차게 문질러서 약간 충혈되면 더욱 좋다. 다크서클도 이렇게 만들고요. 아침을 깨지럭거리면서 먹자. 소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요. 팬케이크. 집에 있으라고 하면 일단 학교에 가겠다고 말하자. 야, 이거 굉장히 아슬아슬한 게 엄마가 그래? 갈래? 가 나올 수도 있거든. 적은 확률이지만 이거를 다 한 상황에서 내가 다시 역주행을 해가지고 간다?
사실 근데 역주행이 페이크 모션이지만 역주행으로 페이크 모션을 준다는 게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인간은 이걸 굳이라고 생각하거든. 하기 싫어해. 하지만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오히려 역주행을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더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 대신 실패해도 조퇴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조퇴 확률이 올라간다. 오바는 금물이다. 약간 이런 디테일 연기를 할 수도 있어. 나 너무 아프지만 정신력으로 끝끝내 이겨내서 씩씩하게 꼭 다녀올 거야. 왜냐하면은 나 부모님의 기대 저버리기 싫어. 나 책임감 있는 아이야. 까지 어필을 해버리면 엄마가 인정해주고 말아.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나는 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의지를 인정하겠다. 네 거룩한 뜻을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제 그냥 가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처음엔 아니라고 학교에 가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하면 부모님은 당신이 정말 아프다고 생각할 것이다. 엄마, 그럼 나중에 더 따라가야 할 진도가 많아요.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를 계속 설파하는 거야. 몸은 가기 싫지만 마음만큼은 가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러면 너 정확하게 몸이 아픈 거구나. 오늘 수학 쪽지 시험 있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자. 만약 당신이 학교 공부에 그닥 관심 없는 아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면 오늘 밴드 연습이 있는데 또는 미술 수업 가고 싶단 말이야 라고 둘러대자. 학교에 무언가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특정 병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자. 발진 걸리는 척. 가슴 부위를 심하게 긁어서 빨갛게 만들고 붉은 부위가 동그란 모양을 유지해 진짜처럼 보이게 하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병원 가겠다. 이거는 이 정도까지 가면 병원 가요. 그래서 쉬지 못하고 병원으로 가.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병원도 배드엔딩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그날 10시 반부터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목표예요. 학교에 안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넵! 이스랄. 넵. 열이 있는 척 하자. 체온을 재기 전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컵을 가지고 간다.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가지고 이를 마시고는 입속을 헹군다. 두통이 있는 척 한다. 두통의 경우 쉽다. 진짜로 두통을 겪고 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두통이 있다고 하면 보통 부모님은 그냥 믿으실 것이다. 두통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다고 하는데 뭐 안 믿으면 뭐 어쩔 거야? 내가 아프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악 물고 우기면 됨. 설사한다고 거짓말하자. 아침 식사 후 말하면 좋다.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서 물을 내리고 방향제 등을 뿌려 냄새가 사라진 것처럼 하게 하자. K 화장실을 모르네. K 화장실은 똥 냄새가 나야 돼요. 방향제를 뭐 무조건 뿌리고 이런 게 어딨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은. 그리고 그냥 방향제 냄새가 아니고 똥 냄새 섞인 방향제 냄새를 내야 되는데 말이 돼 이게? 그 미묘한 그 칵테일을 나만의 칵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샷으로 먹어? 토닉워터랑 해가지고 섞어서 마셔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사람 점점 신뢰가 떨어지네. 아니 내가 똥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한 거잖아. 가짜로 결막염 등에 걸린 것처럼 하자. 결막염은 매우 흔하고 전염성까지 있다.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 가라고 하면 또 민폐이기 때문에 명분이 생긴다고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쉽지 않아요. 립스틱까지 이제 발라야 되고 특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다루는 게 서투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스꺼움 뭐 이런 거 있고요. 말보다 행동이 우선이다. 구토 등의 증상은 거짓말하면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다. 식사 후 아프다고 하자. 이거 식사 후에 해야죠. 그쵸? 감기나 독감 증세가 있다고 하자. 가짜로 꾸미기가 꽤 쉽다. 목감기가 있다고 하자. 목감기는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뭐 붓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티가 나는데. 하루 동안 지속하자.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요. 여기는 맞벌이에요. 맞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도 그 다음날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졌다는 신호를 보내자. 나아져야죠. 나아져야 내 시간 갖죠. 나아졌다고 꼭 하세요. 그리고 행동을 조심하자. 자, 나는 아프고 있다는 거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집 밖에 있다 걸리지 말자. 부모한테만 안 걸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부모의 지인한테도 안 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인터넷 기록 삭제하고 과거 검색 기록 지우고 양호 선생님 속이고요. 안 쉬고 말아. 갑자기 급 피곤해졌어요. 폐병으로 학교 빼고 너무 신나서 거실에서 춤추다가 홈캠으로 엄마한테 걸려서 뒤지게 처맞은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저희 때는 이제 홈캠이 없었기 때문에 춤을 왜 추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 이거는 나중에 컨설팅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직업으로 가지려고 이쪽 분야에 굉장히 연구를 했다는 게 느껴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학교는 거의 다 나갔어요. 결석 거의 안 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는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한 번의 거짓말을 위해 9번을 진실되게 사세요. 결국은 거짓말은요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점 아무도 안 해대고 난사하면은 그냥 신용도가 떨어져. 그 사람 신용도가 그럼 오히려 좋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진실되게 살까요? 아닙니다.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멀리 보고 진실되게 살고 하지만 하얀 거짓말이 필요할 때는 할 땐 확실히 하자. 이게 이번 꾀병 알아보기에 핵심적인 교훈이자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신뢰받는 학생이었는데 1교시 조퇴하고 슈퍼주니어 보러 갔다가 선생님이 얘가 이럴 리가 없는데 걱정돼서 집에 전화해서 아빠가 콘서트장에 잡으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이런 상황일 때는 정말 미안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 오죽하면 넘어가. 근데 맨날 본드 불고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타고 툭하면 애 때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다 뭉개져서 돌아오고 이러는데 얘기 듣지도 않아. 맞는 거야 그냥. 근데 평상시에 착실하니까 걸려도 뒷구멍이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이 남아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거짓말 알아채는 방법. 꾀병을 부린다? 꾀병을 막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꾀병은 나만 부려야 돼. 엄마가 꾀병 부린다? 알아차려야 돼. 자, 추리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보기만 해도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사람이 나온다. 거짓말을 가려내는 일이 꼭 초능력을 가진 인간 거짓말 탐지기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연습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한 방에 찾아내는 확실한 방법 같은 건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진실과 거짓을 어느 정도 구별해낼 수 있다. 눈이나 입을 가리는지 봅니다. 저 맨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얼굴을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동안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나 눈도 잘 안 마주치는데 상대가 눈을 마주치지 않기에 손으로 자꾸만 눈을 가리거나 입가에 손을 가져다 대는지 살핀다. 이런 행동들이 거짓말의 신호가 되기도 한다. 눈이나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얼굴 옆에 손을 갖다 대면서 한쪽 눈만 가리거나 손으로 입술을 만지면서 입을 살짝 가릴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막 좀 본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으로 거짓으로 웃진 않는지 보기. 눈은 그대로인 억지 웃음을 짓는 경우가 있다. 입은 웃고 눈은 가만히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쵸?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숨기려는 거야. 진짜 표정을. 진짜로 웃을 때는 보통 눈가에 주름이 생깁니다. 보톡스를 맞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고요. 눈가에 보톡스를 맞으면 진짜 웃음을 지을 때도 눈가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약간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하 웃기네요. 정말 웃기다. 또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웃기네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진짜 웃는 것처럼 보이겠죠. 눈가에 주름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이를 좀 덜 먹어서 눈가에 주름이 안 생길 수도 있어. 너무 팽팽해가지고. 그러면 억울해하지 말고 나이 먹으면 이제 나중에 가능하니까 차츰차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자글자글하게 눈만 이렇게 가만히 있고. 치마의 눈의 표정을 절대 검색하지 마. 치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웃으면 눈의 표정도 달라진다. 이렇게. 그러네. 웃는 것 같아. 뭔가 우참하는 눈이 우참하는 게 되죠. 우참하면서 웃기. 우참하면서 웃기. 콧구멍 평수를 넓혀야 되네. 그래야 진짜 웃는 것 같네. 웃는 것 같아요? 콧구멍 평수를 올리니까? 약간 기생수들이 인간 표정 따라하는 느낌 아니야? 나 지금 앞에 있는 거 보고 따라하는데 이게 안 되네. 자기가 웃는다고 생각하는 미친 사이코패스 살인마 같아요. 앞에 있는 걸 억지로 따라하려다 보니까 나의 이제 그 내추럴한 어떤 표정들이 사라지는 거죠. 눈을 자주 깜빡이는지 보기. 눈을 마주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사람의 눈을 보는 것도 거짓을 가려내는데 도움이 된다. 소영이 눈 엄청 자주 깜빡이는데 눈이 뻑뻑해가지고. 근데 눈이 뻑뻑하다는 거짓말? 입술 자주 깨무는지 보기. 나 이거 습관인데. 그럼 거짓말하는 습관인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 자꾸 신경을 쓰고 긴장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다물거나 아랫입술을 깨물게 된다. 저건 매력 어필인데 플러팅 미소. 아니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플러팅을 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껴있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서 입술을 깨물게 되는 거죠. 콧구멍이 커지는 보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미세하게 콧구멍을 벌렁거리기도 한다. 저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코는 왜 이렇게 빨개? 아저씨는 원래 빨간 거야, 코가. 그러니까 아저씨에 대해서 몰라. 아저씨는 원래 코가 빨간 거예요. 아저씨가 점점 되면 될수록 이 코 주변이 점점 넓어져, 이렇게. 그러다 이제 꽉 차는 거야. 거기서 이제 술톤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요 정도만 돼도 이제 술톤이 됐다고 하죠. 덥지도 않은데 땀 흘리는지 보기. 땀 개 흘리죠. 아,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꾸 만지는지 보기. 나 머리를 계속 만지잖아, 그죠? 머리 쓸어 넘기고 계속 만지자.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숨긴다. 아니면 막 계속 이러고 있어. 손을 계속 이렇게 하고. 목소리 톤에 변화가 있는지 본다. 아, 톤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들쑥날쑥 막 왔다 갔다. 말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지 보기. 확 빨라졌다가 이게 막 느려진다는 말을 이제 섞어주면은 여러분이 좀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하는 방식의 차이 관찰하기. 거짓말을 꾸며내고 그 이야기에 익숙해지면 전형적인 말하는 방식이 바뀌곤 합니다. 때문에 거짓말을 꾸밀 때의 문장 구조를 잘 살피면은 그 차이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점. 상대방이 갑자기 길고 복잡한 문장과 짧고 불안정한 문장을 왔다 갔다 하며 이야기를 한다면 거짓말을 의심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나 혼자 학교에서 바로 집에 같은 짧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횡설수설을 하다가 갑자기 어젯밤에 나 혼자 있어서 친구들한테 확인해봐. 진짜 혼자였고 의심받는 일을 한 적이 없어. 하지 않는지 살핀다. 오락가락 한다는 얘긴데 오락가락. 자세한 얘기를 캐물으면서 압박하기. 자세한 것을 물어보면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계속 꼬치꼬치 캐물면은 이 설정을 완벽하게 짜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다. 남자친구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을 만난 것 같으면 어제 도서관 진짜 조용하더라. 나 사람 진짜 없더라. 라고 말하는 남자친구에게 좌석이 얼마나 비었는데? 어제 도서관에 누구 있었어? 어젯밤에 무슨 과목 공부했어? 등등 질문을 하다 보면은 대답을 하게 되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아구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어만 했어? 국어 몇 시간? 질문에 얼마나 빨리 대답하는지 봅니다.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또 누가 있었어? 거기 가기 전에 또 어디 갔는데? 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꽤 걸렸는데도 짧고 간단한 대답을 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은 오래 했는데 대답은 슈퍼 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방형 질문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유도합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상대방을 주관식으로 말하게 해서 틈이 훨씬 벌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덫에 걸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 혼자 있었어? 또 누구랑 있었는데? 저번 학기에 그 수업 수강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번 학기에 무슨 과목 수강했는데? 이렇게 저번 학기에 무슨 과목 수강했더라? 이렇게 한번 던져주면은 자기가 술술술 자세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만 하면 안 되죠. 했더라 하다가 여기에 나온 꼬치꼬치 캐묻는 게 들어가는 거죠. 좌석이 얼마나 비었는데? 이러면서 약간 이거죠. 얼굴 난타. 얼굴 카드 배 마가 위 마가 아래. 약간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해 보라고 말하며 말의 일관성 확인하기. 준비된 대답에는 아주 능숙하지만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해야 될 때는 버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한다는 게 뭐야? 거꾸로 하면 모든 사람이 버벅거려. 아, 시간 흐름을 거꾸로 해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정주행으로 했으면 역주행으로 가고 역주행으로 했으면 정주행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실제로 겪은 것도 어려운데 사실 말주변 없으면 이거는 그냥 어려워요. 내 말을 자꾸 따라하지 않는지 보기. 이런 거. 어젯밤에 어디 있었는데? 이러면 어젯밤에 어디 있었냐고? 나 집에 있었지. 오, 그런 질문 신박한데?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앞에 띵킹 타임을 이제 버는 거죠. 밥 먹었어요? 하면 아, 밥 먹었냐고요? 이렇게 자꾸 진실이라고 주장하는지 보기. 진짜야. 진짜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진짜 팩트로 야, 나 너한테는 거짓말 안 해. 야, 이건 진짜 너한테만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딴 데 가서 말하지 마. 이건 너한테만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막 이런 걸 앞에 붙이기 시작하면은 거짓말일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심할 때 신중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오히려 내가 비난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건 내 말습관입니다. 근데 진짜임.
진짜라고 하는 말습관이라고 하면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진짜라는 얘기예요? 내 말습관인데 진짜임. 저주 거는 법. 저주 거는 법. 이미 저주 걸린 것 같은데? 준비팀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씨. 또 더러운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가스를 왜 내보내. 옛날 서양식 비데 사용하는 법도 있네. 여기 꺼져요 제발. 비데 헹궈주기. 하루라도 똥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진짜 솔까말 피해자야 나도. 여기서 준비해준 거에 다 내용이 있어. 진짜로 막말로 그거를 제작진이 재미없다고 느끼면 편집해서 덜어냈겠죠. 본인들도 재밌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어. 내가 이악 물고 여기서 여기까지 했던 똥 얘기는 꼭 집어넣어주세요 이렇게 디렉팅 하겠어요? 1일 1똥 영상 꼭 들어가야 됩니다. 1일 1똥 클립 꼭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주장하겠냐고 내가.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짓말하는 법, 거짓말 찾아내는 법, 이게 2개 알아봤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치킨 선장 양심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먹을까요? 맞춰보세요. 띵동댕. 오케이. 퍽살? 퍽살은 어쩔 수 없이 전문 시식팀이 가져가고. 키즐레이 쩝쩝 박사 치킨 사장아.